안녕하세요. 엠포인트 대표 김희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플의 영신을 모시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함께할 이지원 선생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원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포인트에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지원 쌤 혹시 이력이 좀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고요. 이제 중학교부터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했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디 나오셨죠 혹시? 저는 용인외고. 엘리트네요, 엘리트. 네, 졸업을 해서 사실 용인외고에서 국제반 소속이었기 때문에 유학 준비를 좀 했어요. 수능은 네. 전혀 안 봤고요. 네. 네, 유학 준비 SAT, AP 열심히 하다가 토플도 같이 하신 거죠? 토플은 네. 너무 많이 했죠. 토플은 중학교 때부터 했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노선을 바꾸게 돼서 대학교는 한국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뭐 스펙이 좀 짱짱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선생님이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토플에 관해서인데, 그죠? 토플이 혹시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토플이란 일단 정말 다양한 용도로 이 토플 성적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요. 대학 입시, 국내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유학 가실 때 또는 뭐 본인의 영어 실력을 그냥 평가해보고 싶으실 때, 뭐 국제 학교 지원하실 때도 사용이 된다고 들었고요. 취업 준비 또는 그 교환학생 가실 때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뭐 사용이 되는 점수인데요. 일단 크게 4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근데 그 중에서도 스피킹을 아무래도 저희 나라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토플 중에서도 스피킹에 중점을 맞춰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토플 스피킹 혹시 몇 점 만점이죠? 토플 스피킹만은 이제 30점 만점이세요. 그래서 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각 파트별로 30점씩 이제 배분이 되고요. 총 합쳐서 이제 120점으로 계산되는 게 토플 IBT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토플 스피킹이라든가 아니면 네. 전체적으로 혹시 점수대 어느 정도 받아야 뭐 교환학생을 가는지 뭐 대학교라든가 그죠. 이런 거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환학생은 저도 교환학생을 다녀왔지만 그렇게 기준이 높진 않습니다. 80점 이상만 맞으시면 일단 서류 접수가 가능하세요. 대부분의 학교에. 80점이면 혹시 네. 각 카테고리 혹은 섹션마다 네. 받아야 되는 점수가 있어요? 각 파트별로는 이제 계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토탈 점수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80점이라고 하면 나누기 4를 하면 각 파트별 20점을 최소 맞아주셔야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환학생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그렇죠. 그럼 저 대학원이라든가 네. 대학교 지원할 때 혹시 몇 점 정도 받아야 돼요? 대학교나 대학원 유학을 가실 경우에도 최소 80점 이상을 요구를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각 대학교 특성별로 이제 그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 관련해서 전공을 하실 분들께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이제 알아보시고 그 점수에 맞는 점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좀 알고 있는 게 네. 뭐 대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대학원 유학을 갈 거면 한 네. 100점 정도는 좀 그래도 받지 않아야 되나요? 그죠. 100점을 이제 이상을 갖고 10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계셔야 지원도 이제 무난하게 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서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지장이 없는 정도의 점수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은 저희도 받는 걸 그죠. 좀 많이 추천을 네.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높게 받아야 되는 데가 국내 대학이라든가 국제학부라든가 그죠. 특례 같은 건데 이건 혹시 점수가 네.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국내에서 지원을 하실 때 오히려 더 높은 토플 점수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 입시할 때만 해도 115점도 사실 이제 서울권, 인서울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115점도 낮은 점수라고 해서 이제 1점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118점 이상은 이제 맞으셔야 좋은 대학 원하시는 대학을 합격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국제학부 또는 이런 특례파에 관한 정보기 때문에 뭐 일반 정시에 해당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직장 내에서 영어권으로 이제 출장 또 이제 직장인 분들 그렇죠. 출장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네. 뭐 다른 시험도 많겠지만 오픽이라든가 이런 거 좀 토플 갖고도 이제 요구를 하는데 혹시 그러면 토플 스피킹은 몇 점 정도 요구를 하나요? 저도 토플을 참 많이 가르쳐 봤지만요. 제가 수업을 해드렸던 직장인분 한 분께서 전해주신 이제
정보인데요. 그분께서는 이제 토플 스피킹 점수만 가지고 이제 파견을 가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요구가 되었던 점수가 16점 이상. 16점이면 지원쌤이 만약에 가르친다면 네. 어느 정도 걸려요? 16점이요. 평생 영어를 끊고 계셨다 하면 2개월에서 3개월은 보고요. 영어랑 담은 쌓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쉽게 가능하시다 하면 한두 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생각보다 빨리 그래도 받을 수 16점이 있겠네요. 높은 점수는 아니니까요. 능력자인가요? 능력자라고 아, 볼까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네. 대기업 입사 지원 조건인데 네. 이제 토익도 있지만 사실 토플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토플 같은 경우는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토플은요, 대기업 이제 공채 지원 자격을 보면 이제 뭐 탭스, 토익 뭐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OP까지 해서 토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98점, 참 애매한 점수인데 98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8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쌤, 그 오늘 토플 스피킹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네. 좀 설명을 쭉 한번 나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플 스피킹. 자, 일단 토플 구성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reading, 그 다음에 listening, Listening, speaking, speaking, writing 네 개라는 거죠? 네 개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각 파트별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점 120점을 맞게 되세요. 이제 스피킹으로 들어가자면 스피킹은 총 항상 6문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유형도 바뀌지 않고요. 6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까다로운 거는 이 6개의 문제가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래서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독립형이라는 문제가 2가지가 있고요. 통합형이라는 게 4가지가 있는데요. 독립형은 그냥 문제가 주어지자마자 본인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의견을 이제 구상하셔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유형이고요. 통합형이라고 하면은 지문, 리딩 지문이 읽기 지문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듣는 지문이 주어집니다. 자, 그거를 통합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통합형이라고 불립니다. 1번 문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간단하고 자세하게 드리자면요. 1번은 이제 독립형인데 자유 형식의 대답이세요. 그래서 그냥 질문이 던져지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2가지 리즈닝과 함께 나열을 해주시는 그런 형식이고요. 2번 독립형은요, 이제 A와 B 중에 preference, 선택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둘 중에 내가 조금 더 동의할 수 있는 파트를 골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 2가지와 함께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통합형부터 이제 슬슬 어려워하세요. 왜냐, 이제 말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읽기도 잘해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되고 말하기까지 잘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3번 통합형 같은 경우는 짧은 지문을 읽고요. 짧은 대화를 듣습니다. 그래서 conversation을 듣게 되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4번은 조금 더 어려워져서 이제 대학 강의 같은 그런 lecture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읽고 듣고 그 내용을 통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5, 6번도요. 이제 대화, 뭐 conversation과 lecture이라는 면에서 비슷하게 되는데요. 차이점이 3, 4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읽기 지문이 없어지고요. 처음부터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유형에는 이제 어떤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시작해요. 그럼 고민을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그럼 너의 고민에 대해서 내가 솔루션 2가지를 제안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고민을 잘 들으시고 받아 적으신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는 형식인데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신 게 이제 본인의 의견까지 이 2가지 솔루션 중에 나는 이게 좀 더 effective,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5번 문제 되겠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어려운 긴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토플 스피킹 파트가 이렇게 6문제에서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네. 독립형. 독립형. 자유답변, 그냥 질문을 듣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게 첫 그렇죠. 번째 질문의 유형이고, 네. 두 번째는 A랑 B가 네. 하나가 있으면 그 둘 중 하나 그죠. 자기가 선호하는 거를 대답을 해주는 거. 네.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통합형인데 짧은 문장 혹은 공문을 읽은 다음에 짧은 대화를 듣고 두 내용을 통합하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는 거.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짧은 설명문을 읽고 짧은 강의를 듣고 두 내용을 이제 통합을 해서 발표해주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스피킹을. 다섯 번째는 한 사람의 고민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추천을 한다까지 얘기하는 게 다섯 번째.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게 네. 총 6개 유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피킹 30점 중에서 네. 이제 상중하로 좀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토플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생긴 뭐 기준인데요. 일단 만점 30점부터 25점까지는 저는 상등급이라고 상등급, 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점부터 이제 15점 네. 애매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점수를 중. 중급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15점 이하는 하급으로 분류를 자, 합니다. 그러면 네. 이 30점, 뭐 25점인데 네.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떤 뭐 힌트라든가 팁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선생님? 25점 이상부터는 사실 1점 차이기 때문에 운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기술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령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각 질문 유형, 아까 설명드린 6가지 질문이 각각 네. 원하는 답변의 그 논리와 논리 구조가 있어요, 토플은. 그 유형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 유형에 따른 이제 요령을 알고 가시면 훨씬 대답하시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술 싸움이라는 그죠. 얘기인 거죠. 기술 그래서 싸움이죠. 유형별로 어떻게 요령을 하고 뭐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중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 15점, 20점, 5점 사이인데 이거는 어떤 걸 추천을 좀 하시는지. 이분들은요 되게 영어랑 담까지는 안 싸우셨어요. 영어랑 싸우진 않으셨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영어를 하실 줄은 아는데 잘 사용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 또는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연습 싸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어로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느냐, 연습을 혼자 얼마나 많이 떠들어 보느냐의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15점에서 25점 사이의 레인지는요 정말 단시간에도 네 향상을 많은 점수를 향상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연습 싸움이라고 저는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예, 어떻게 하. 보면 사실 토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약간 이 카테고리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죠. 선생님 이건 또 어떻게 팁을 또 이건요 네. 영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친해져요? 영어랑요 일단 친해지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어에 관련된 모든 거를 계속 접하셔야 돼요. 싫어도 접하셔야 돼요. 읽고 영어 지문을 갖다 놓고 읽어보고 영어가 들리면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말을 해보고 써보고 해서 영어에 대한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네 계속 접해보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조금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토플 네. 말고도 다른 것도 그러면 좀 읽는 게 낫지 않나요? 뭐 CNN 이런 거 그죠? 어때요? 그렇죠. CNN 좋아요? 재미없잖아요. CNN 재미는 없죠. 진짜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건 테드 토크. TED 오케이. 테드 토크는 사실 자막도 요즘은 잘 돼 있어서 한국어 자막, 중국어 자막 뭐 이런 자막 게 다 나와요. 틀면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눈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막 있는 대로. 그래서 자막을 처음에는 보지 않으시는 게 숙제예요. 힘들겠지만 네. 유혹은 있겠지만 자막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냥 들으시면서 그리고 거기 비주얼 에이드 뭐 시각 자료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요즘 네. 강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각 자료에 입각하여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내가 도저히 이게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면 한 2-3번 들으신 다음에 자막을 보는 거는 뭐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쌤 그 스피킹 가르쳐 보면서 네. 뭐 많은 노하우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파트 혹시 뭐가 있어요? 의외로요. 많은 분들은 통합형을 어렵다 하시는데요. 네. 통합형이야말로 진짜 연습하면 됩니다. 음. 잘 읽으시고 그쵸. 잘 들으시고 잘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제일 많이 결국에 어려움을 겪으신 부분이 독립형이에요. 오히려. 독립형? 네, 만만하게 보던 독립형이 뒤통수를 결국엔 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문을 제가 들어보자면요. 자, 유형 1번에 그런 질문이 가끔 나와요. 정말 진부한 질문이지만 Describe a person who has influenced your life the most. 자 이거 한국어로 이제 조금 네.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죠?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라는 질문인데 네. 자 준비 시간이 15초밖에 주어지지 그쵸, 않아요. 짧죠. 굉장히 짧아요, 이런 게. 네, 문제가 나오자마자 준비 시간이 15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을 회상하면서 내 인생에 누가 파급력이 컸었나 고민을 하시면 15초 금방 갑니다. 그렇죠. 금방 가죠.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대답을 하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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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때 딱 막히면 머리서 막혀요. 하얘져요 그냥. 다 하얘져 없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두고 싸웠다가 아니야 엄마 아빠 버려 선생님 막 다 등장하게 되면요 15초 금방 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워럼이라니까. 때저 팁은 네. 그냥
처음 생각나는 사람을 잡아서 어떤 이유든 갖다 댑니다. 그러면 되게 누구 추천해요? 저는 엄마요. 그렇죠. 엄마를 추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엄마가 짱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제일 쉬워요. 딱 생각하면 엄마. 엄마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분들 엄마가 영향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이게. 네. 자, 만약에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를 떠올렸는데 엄마의 그런 김혜자 선생님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따뜻함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 이미지. 엄마가 따뜻한 것도 있는데 엄마가 불렀는데 따뜻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무시해야 돼요. 어. 그럼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소설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쉽게. 오케이. 네, 빨리 얘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가셔야 되는 자기 어떻게 보면 경험이랑 엮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경험 대신에 다른 거는 소설을 좀 껴 맞춰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당연하죠. 시험이잖아요. 뭐 호구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 절대 확인 안 하죠. 절대 확인 안 해요. 못 해요. 네.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 유형 말고 다른 유형 혹시 선생님 한 번 더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 다른 독립형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2번 유형을 보자면요. A랑 B를 고르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Which do you prefer? Reading books or listening to music? 그렇죠. 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책을 읽는 걸 선호하냐 아니면 노래 듣는 걸 선호하냐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 이것도 시간이 좀 짧지 않나요? 이것도 동일하게 15초가 준비 네, 시간이 주어집니다. 15초면 자 15초 한번 세볼까요? 아니 안 세도 되겠는데 아, 굉장히 짧아요. 그죠. 이것도 머릿속에 하야죠. 자 이럴 때 추천하는 자, 팁은 이거를 보자마자 많은 분들은 솔직하게 리딩 복스를 선택하실 분이 이날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책 읽는 분 솔직히 좀 많이 없잖아요. 이제 그죠. 음악은 대신에 음악은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죠. 네, 많이 듣죠. 많이 듣죠. 네. 근데 여기서 listening to music을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할 게 없어요. 아 왜요? 음악 왜 듣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좋아하죠. 왜 좋아하세요? 첫 번째 재밌으니까. 그죠? 네. 왜 재밌을까요? 그 재밌는 이유는 흥얼흥얼거리니까 내가. 흥얼흥얼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흥흥흥.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걸 보셨을 때 A와 B 중에 내 생각, 여기서 내 생각을 투영시키시면 안 돼요. 반영시키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얘기하기 쉬운 것. 자, reading books로 갑니다. 왜? 네. academically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냥 공부가 쪽으로 좀 많이 그죠. 도움이 된다. 그죠? 오케이. 2번, 그리고 나는 책을 좋아한다. 재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유가 좀 심플하네요. 딱. 심플하죠. 그래서 벌써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A, B 중에서 내가 얘기하기 쉬운 거를 고르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보면 자, 이제 시험장 가서 네. 대처하는 요령? 왜냐면 처음 가면 대부분 분들이 가서 긴장을 엄청 해요. 왜냐면 엄청 하죠. 뭐 확인하고 뭐 하고 그렇죠. 이제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혹시 선생님 또 제공할 팁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도 토플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시험도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일찍 가 계세요. 일찍이면 어느 정도? 일찍이면 오라는 시간보다 1시간 먼저. 1시간이나? 1시간 먼저. 왜요? 가서요. 일단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아, 그것보다도 토플 시험은 다 아침에 봐요. 그렇죠. 잠이 아침에 안 보죠. 깨요. 네. 제 시간에 가면 조는 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실력만큼 안 나와요. 선생님도 경험이 어? 있겠죠. 네. 한번 아이, 저도 들었습니다. 뭐 살짝 이렇게 그죠? 했는데 아우. 리스닝 들을 때 이제 취하게 아, 그쵸. 졸려요. 졸음이 막 재미도 몰려와요. 없고, 그럼요. 그죠? 그러면은 1점이 그냥 예, 그냥 나 빠지는 거죠. 그쵸. 감점 그냥 나가게 딱 되니까. 당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찍 가셔서 거기 사람이 많게 되면은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긴장감의 좋은 효과는 잠이 안 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내 점수 걱정하고 있지. 그래서 먼저 가셔서 약간 잠을 깨시는 것도 뭐 당 충당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시키는 걸 먼저 써놓고 계신다든가 가면 뭐 서약서도 쓰고 막 맞아요.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몇번 복잡해요, 그냥.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리 가셔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잠을 깨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거 이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제 네. 들어가서는 혹시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는 일단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네. 왜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건 없거든요, 사실. 내가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저한테 도움 될 건 하나도 그게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혹시? 왜냐면요, 시험에 이제 시험장에 입장하는 순서대로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시간이 모두가 동일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리딩 리스닝을 먼저 끝내면 내가 스피킹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대답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컨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똑같이 나오나요 혹시?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당일날 나오는 거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보다는 가 있는 건 먼저 들어가되 그렇죠. 시험 시작은 정시에 맞춰서 그렇죠. 시작하는 거를 추천한답니다. 입장은 늦게. 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뭐 시험장에서 책을 볼 수 있냐 이러는데 아, 시험장에서요. 책 볼 수 있나요? 자, 그 서약서 쓰시고 뭐 개인 정보 확인하고 이럴 때는 보실 수 있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게 토플이 그죠. 당일날 네, 가서 그죠. 공부하는 거는 하나 사실 단어 외운다고 그게 네, 나오는 그러니까 책은 결국 못 갖고 들어가는 건데 그죠. 저도 추천을 개인적으로 절대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 들고 와서 뭐 돈, 무거워요. 와 무거 책도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들고 가지 무거워요. 마세요. 네. 네, 들고 가지 마시고 자, 또 하나가 긴장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리딩이야 어떻게든 봐요 꾸역꾸역 그렇죠. 근데 리스닝이랑 스피킹 파트에서 이제 말문이 막히거나 이제 안 들릴 때 혹시 대처법 팁 같은 거? 대처법. 네. 시험장에서 말씀이실까요? 시험장에서죠. 아니 뭐 시험장도 되고 아니면 네. 뭐 사례가 뭐 그죠.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당연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네. 들리던 것도 안 들릴 때가 있고 이게 리스닝 파트도 내가 익숙한 주제에 관한 지문을 잘 들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언스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과학은 정말 과학 너무 네. 싫어해요. 근데 막 물리학에 대한 어떤 렉처리 나온다 하면은 제 귀가 자동으로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꾸역꾸역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갈 때는 토플에선 중요한 건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들리는 대로 다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필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필기를 너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를 속도 있게 속도 내서 하는 것도 연습하실 때, 뭐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훈련이고요. 만약에 말문이 막힌다. 자, 아무 말도 안 하시게 되면요. 평가자분들이 평가할 내용이 없어요. 그쵸. 그죠? 그래서 할 말이 막혔다. 말하다 막혔다. 모른 채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계속 플로우를 유지시켜 주세요. 네. 꾸준하게. 네. 오케이. 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좀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뭐 본인만의 특별한 훈련법 그러면 네. 뭐 듣기가 잘 안 들렸을 때 아니면 케이스 혹시 뭐 있어요? 사례 같은 거? 케이스? 네. 제 학생분들 중에 네. 시험장을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아이고. 친구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다른 시간에 입장을 했는데 네. 옆자리가 됐어요. 네. 서로 견제하다가 리스닝 날리고 스피킹 날리고 라이팅 날리고 오셨대요. 그럼 견제 왜 한 거죠? 견제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날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절대 돼요. 안 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는 혼자 해요 무조건. 공부는 혼자 독고다이 해요. 혼자고 공부는 당연한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사실 뭐 저희 엠포인트 선생님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뭐 선생님이 보셨을 때 뭐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거는 뭐 1대1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추천이 있으세요 혹시? 뭐 이 만약에- 파트는 무조건 뭐 혼자 공부하는 게 낫고 그쵸. 어떤 거는 뭐 여러 명 어디 학원을 가도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습관이 본인만의 공부 습관이 확고하신 분들이라면 네. 리딩과 리스닝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건 단 정말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에 한해서 드린 얘기고요. 네. 만약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단어를 저 스스로 못 외워요. 단어를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그쵸. 시험을 보는 것도 네. 아니고 자극제가 없으니까 단어를 오늘 30개 외워야지 하고 안 외우게 돼요. 내일 외우자 내일도 안 외워요. 그러다 토플 시험날까지 안 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의지가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본인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도움을 받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겠죠. 무조건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은 스피킹이랑 라이팅인데요. 왜냐하면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내가 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평가가 그건 꼭 제 3자가 그쵸. 봐주건 선생님이 꼭 봐줘야 되는 부분이기 그죠. 때문에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아야만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어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을 꼭 빌리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스피킹 단어 같은 거 네. 봤을 때 쌤이 추천하는 걸 몇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몇 단어? 저희가 영어 얘기할 때 최소 만 단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토플은 혹시 더 알아야 되는지. 만 단어 플러스 알파. 알파. 근데 그 알파가 있어 보이는 단어들 있죠. 있어 다니는 분은 혹시 있어 혹시 지금 보이는 쌤 기억나는 단어 뭐? 예를 들어 사용하다를 use 말고. use 말고 utilize utilize. 또는 employ. employ는 근데 채용하다잖아요, 원래. 채용하다가요. 왜 employ가 채용하다에서 이용하다까지 갔냐면요. employ 자체가 이 사람을 내가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employ 자체가 채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용하다라는 의미도 두 번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se 말고 모두가 쓸 수 있는 use 말고 employ 또는 그러면? utilize라고 해주면 점수가 선생님이 추천한다는 거는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쵸? 그런 고급진 어휘들을 좀 껴맞추면 그쵸. 조금 더 잘 나온다 점수가. 잘 나온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혹시 추천하는 게 있으신지. 교재요. 음. 교재는요. 추천보다도 전 토플은 사실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토플 교재는 싸그리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다 푼다. 다 푼다. 다 푼다. 다 푼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한 권당 3번씩 풀었어요. 3번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내가 정말 다 분석을 하고 딸딸딸딸 외울 때까지. 근데 웃긴 건요 다시 풀고 또 풀어도 또 틀려요. 저도 사실 토플을 가르치고 했지만 네. 다 푸는 거 좀 아니잖아요. 좀 아니죠, 솔직하게. 에이. 누가 여기 지금 와서 지금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건 아니고 아유 저희 KTF 오성 씨, 오성 씨 반가워요. 네,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오성 씨 반가워요. 저기도 꾼이 한 분 들어오셨어, 꾼. 반가워요. 아무튼 찾아와서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봐주고. 자, 이제 뭐 사실 오늘 1부 이제 엠포인트 TV 1부 이제 저희 영어의 영신인지 여신인지는 지금 여신인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 다들 뭐 추천이랑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뭐 지원쌤이 앞으로 자주 좀 나오실 거예요. 뭐 네. 토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영어 시험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엠포인트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이제 좀 개인적인 것도 좀 오시면 질문해도 괜찮을지.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저희가 얼마든지요. 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네. 좀 해주시고 네. 뭐 개인기 보여주세요. 개인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지금 갑자기 뜬금포로 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끝나기 전에 개인기 하나 혹시 개인기요? 네, 혹시 뭐 성대모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지. 개인기요? 네. 저 대표님 성대모사 좀 하는데. 타임. 타임. 저 대표님 성대모사.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 근데 재미가 좀 없어요. 해보세요. 아니 이게 네. 직원들이 다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네.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까 네. 해보세요. 맨날 대표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해보세요. 약간 턱을 드시고요. 그려. 약간 이러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나중에 확인 좀 할게요. 뭐 그려. 그거 아니거든요. 그려.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고 그거 오케이. 아니거든요. 재미 진짜 없는 거 알죠? 이거 그러니까요. 성대모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재미는 없는 지금 거예요. 동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직원도 안 하니까 저 개인기 다음에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개인기요? 개인기 준비 좀 네. 하는 거고. 네. 자, 저희가 6시부터는 자 이제 유학생회담 해서 히로 씨랑 태용 씨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7시부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소사이어티 게임을 나왔는데 네, 오늘 저기 병관 씨랑 인직 씨랑 혜성 씨가 나와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7시부터는 저희가 또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개별준의 재등장인가요? 네, 개뺄줄 아니에요, 이제. 네, 저 착해요. 대표님들 착하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 6시부터 우선은 이제 유학생 회담에서 좀 네. 다양한 얘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